네, 오늘은 골드바를 활용한 절세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최이배 의원이 제안한 내용이에요. 제안 이유, 그 주요한 내용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가 뭐냐면요. 어떤 법안인지보다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현행 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이 사망 전에 현금을 인출하는 걸 통해서 상속세를 부당하게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속일 직전 1년 이내 2억 원, 2년 이내에는 5억 원 이상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자금 인출이 있는 경우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상속 재산에 합산해서 과세하고 있대요. 이게 현행 세법이에요. 그러나 현금 인출 등에 대한 입증 책임을 상속인에게 지우는 이러한 상속 추정 제도는 오히려 법에서 허용하는 현금 은닉 상한선으로 인식된대요. 현금 은닉의 상한선? 도대체 이게 뭘까요? 이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금액들을 조정한다는 그런 법안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금 현행 법에서 허용하는 현금 은닉의 상한선, 이 의미를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서 법으로까지 만들어지려고 한다면 저도 한번 알아보면 좋겠다는 거죠. 상속세는요, 내가 사망할 그 당시에 있는 재산으로만 과세되는 게 아니에요. 그 돌아가시기 전에 처분 재산 등도 산입될 수 있다는 거죠. 특정 요건을 갖추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겠지만 글로써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원칙적으로요. 상속 개시일 현재의 재산이 상속세 과세 대상 재산이에요. 근데요. 어떤 일정 요건을 충족하잖아요. 그러면 피상속인이 이미 타인한테 부동산을 양도한 거예요. 그 재산 아니면 누군가한테 빚을 진 거예요. 그 빚, 이것도 자금의 일부잖아요. 이것도 빚으로 안 보고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서 과세하겠다는 게 이게 현행 세법이에요. 그럼 그 기준이 뭐죠? 1년 또는 2년의 기준이 있는데 2억과 5억 원이에요. 이거 이상을 현금화했는데 이걸 입증하지 못하면 누가 입증하죠? 상속인이 입증해야 돼요. 과세 당국이 입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내가 입증하지 못하잖아요. 받는 사람이. 그러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금 은닉 상한선 그 의미가 아닐까요? 2년 동안 딱 돌아가실 당시에 2년 동안 5억 원 이상이거나 1년 사이에 2억 원 이상이라면 이 경우는 소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반대로 무슨 의미죠? 2억 원이 안 되면 4억 9천이면 그건 괜찮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소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요. 이게 5억과 2억처럼 보이지만요. 실제로는 이 그룹별 금액이에요. 어떤 의미냐면 내가 1년 동안 2억 원씩 요 그룹별로 현금화를 한 거예요. 1억 9천씩. 그럼 거의 6억이잖아요. 그건 내가 소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2년이면 얼마죠? 15억. 15억까지가 현금 은닉의 상한선처럼 인식되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예전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게요. 2억과 5억이 넘어도 혜택이 있대요. 지금 어떤 기준이 있었죠? 1년에 2억, 2년에 5억이었잖아요. 근데 이걸 넘어도 사실 혜택은 있어요. 어떤 혜택일까요? 내가 만약에요. 이 기간 동안에 이 5억 원이 넘었어요. 그러면 전 소명해야 되겠죠? 총 인출액에서 소명한 걸 빼고 이 미소명 금액이 있잖아요. 이게 과세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5억 원을 인출한 거예요. 2년 동안. 5억 원 이상이잖아요. 그럼 5억 원이면 포함되겠죠? 2억밖에 소명을 못했어요. 그럼 제가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얼마죠? 아버지가 어디다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실제로 그 돈이 어디 있는지 저도 모르죠. 어쨌든 미소명한 금액이 3억이라고 이게 추정상속 재산에 다 포함되는 건 아니고 요거의 20%와 2억 중 작은 금액을 빼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명하지 못한 3억이 있다고는 하지만 상속 재산으로 보는 금액은 2억 원이에요. 물론 실제로 내가 갖고 있지 않다면 엄청 억울할 거고요. 이걸 만약에 3억 원을 다 갖고 있다면 그렇게 억울하진 않겠네요. 어쨌든 1억은 빠졌으니까. 또 다시 한번 예를 들면 10억 원을 인출했어요. 2년 동안. 전 소명을 2억 원밖에 못했죠. 그럼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얼마죠? 8억 원. 그럼 8억 원이 다 상속재산으로 봐서 과세가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 인출 금액의 20%와 2억 중 작은 금액을 고려해서 나머지 차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것도 혜택이죠. 내가 만약에 이 8억 원을 다 가지고 있다면 2억 원만큼 혜택을 받네요. 그죠? 이게 절세인지 탈세인지 잘 모르겠지만 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요 17억 원의 재산이 있어요. 현금 17억이 있는 거죠. 근데 몸이 많이 안 좋죠. 배우자와 자녀 한 명이 있는 거예요. 한 5억 원어치 골드바를 사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2년 이내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근데 그런 고민만 하다 돌아가신 거예요. 상속세 얼마 나올까요? 17억 원의 재산이 있죠. 제가 납부하는 상속세는 8,900만 원. 생각보다 그렇게 많진 않네요. 예금 17억 원인데 상속세 8,900만 원. 이 상속세 주요하게 빠진 게 뭐죠? 이 상속재산 공제가 있죠. 이게 사실 예금이라서 이만큼 더 많이 공제가 되는 거예요. 배우자도 있고 예금도 있으니까. 이렇게 상속 공제 12억 원이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이 배우자 공제 5억이 꽤 크죠. 그리고 금융재산 공제 2억 원을 적용한 금액이에요. 그렇게 해서 구한 이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이 8,900이 나오는 거죠. 세율 어떻게 곱하죠? 지금 4억 9천이었잖아요. 20%를 곱한 다음에 1,000만 원을 빼주죠. 그게 상속세인 거죠. 그런데 실제로 5억 원만큼 골드바를 샀어요. 이러면 어떨까요? 샀는데 그 골드바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분명 샀는데 골드바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죠. 이때의 상속세. 그러면 아까 12억 원이 있었으니까 5억 원을 빼면 상속세가 없을 것 같잖아요. 진짜 없을까요?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아까 과세 표준이 4억 9,500이었죠. 그럼 5억 원이 없으면 이렇게 될 것 같지만 이렇지 않다는 거죠. 왜 그렇죠? 이 추정 상속 재산을 가산하기 때문에 그래요. 골드바 얼마치 샀죠? 5억 원어치. 그래도 그 5억 원이 다 가산되진 않아요. 20%만큼은 차감해 주네요. 그래서 4억 원이 가산돼요. 그럼 얼마죠? 상속 재산 신고할 때 저희가 16억 원으로 신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럼 상속세 얼마 나오죠? 6,900. 골드바를 샀지만 그렇게 상속세가 많이 줄진 않죠. 아까 8,900이었잖아요. 이 경우는 어떨까요? 골드바를 5억 원어치 안 사고 4억 9,500만 원어치 골드바를 딱 산 거예요. 이 구입 당시 금액이에요. 그 금값이 지금 올랐든 떨어졌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구입 당시에. 이만큼을 산 거예요. 그럼 제 상속재산은 얼마죠? 12억 원. 그쵸? 근데 골드바 산 금액이 제 상속재산에 더해질까요? 더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년 이내에 5억 원을 넘지 않으니까. 5억 원도 포함이에요. 5억 원이 안 되니까 이건 아예 포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상속세 얼마죠? 0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떤 내용이죠? 법안을 변경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현금 은닉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래요. 저희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상속세를
어떻게 비교했나요? 골드바 5억 샀을 때, 골드바 4억 9,500만 원치 샀을 때의 상속세를 비교했잖아요. 이게 만약에요. 배우자가 없어요. 그래서 배우자 공제가 없는 상황이라면 사실 이 차이 금액은 훨씬 더 커져요. 제가 지금 탈세를 조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모 국회의원님이 알려주신 그 내용을 많은 분들이 알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소개만 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